자, 이번에는 오늘 예상되는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입니다. 공수처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일단은 예정입니다. 만약에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요. 그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를 할 땐 통과 장담 못한다. 이탈표의 촉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요 각 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갖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엄청나게들 설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당마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 다 들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또 걸리기도 했어요. 여당 30일 오늘 본회의에서 마무리. 과반인 148표 확보는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걱정이 좀 되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겠죠, 사실은. 걱정 안 되는데 걱정된다 안 된다 왜 얘기하겠습니까? 질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당은요. 무기명 투표 요구서 제출.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 반대 입장. 그러니까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거예요. 원래 이런 통상 법안은 기명 투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찬반을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냥 무기명으로 숫자만 나오게 하자. 이렇게 한국당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법 반대한 김동철 의원. 친문 홍위병들이 문자 폭탄을 나한테 보내고 있다. 또 이렇게 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상황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한국당 4+1 공조 흔들기다. 여당 일부 이탈에도 과반 확보 무난하다. 한국당은 이 공조 깨야 된다 흔들고 있고요. 여당은 끄떡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약간의 어제 내놓은 목소리가 있어요. 최대 166명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군소정당들 결국 들러리만 서는 결과 되니까 공수처법 이거 협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바른미래 김동철 의원 모여 있는데 친문 문자 폭탄 이 얘기를 홍위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중요한 얘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주장을 또 내놓습니다. 보시죠. 군소야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심손정박,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의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민주당 그리고 군소야당 당연히 사실 무근이다 펄쩍 뛰었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공조를 깨기 위한 목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다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민평당, 대한신당 추진파는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 대신 심손정박이 출마하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허구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4+1 협의체에 균열을 가해보려는 심재철 대표의 불순한 가짜뉴스 의도는 잘 알겠지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전하며 정치적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공조를 흔들려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럼에도 끄떡 없다고 강조하는 민주당. 지금 이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어요. 자, 장유희 변호사. 네. 지금 매일경제 기사에서 무기명 투표 이 부분을 굉장히 조명하고 있어요. 이게 좀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요청하겠다. 네. 그런데 이 무기명 투표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무기명 투표를 하면 지금 이제 4+1 협의체에서 만든 안을 무력화시키고 사실 본회의 통과를 안 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래도 내심으로는 한국당에서도 건은희 안이 먼저 이제 수정안이기 때문에 보나보다 이제 먼저 표결에 붙여질 때 이 부분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명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혹시라도
범여권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게 무기명이다. 이름이 공개 안 되니까 부담이 없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이탈표 플러스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예. 사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핵심적인 기능을 다 없앤 겁니다. 기소권을 아예 주지 않기로 했고 뭐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부분도 예.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뭐 기소심의위원회를 예.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가 핵심적인 이제 수사나 기소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거를 좀 막은 부분이 있고 예. 그렇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게 되니까 무기명으로 하면 이게 승산이 있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논의를 해온 그 과정 중에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공수처법 4+1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고 예. 검찰에서 지금 24조에 대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지금 당시 논의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예. 검찰과의 조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이 부분 민주당이 자신하고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긴장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단속에 상당히 나설 걸로 보이는데 예. 권은희 안은 그리고 무기명 투표 자체를 할지도 의원들이 투표로서 이걸 그 판가름을 내기 때문에 예. 아마 무기명 투표 되지 않을 거고 저는 공수처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요. 무기명 투표를 그것도 법안처럼 본회의에 표결에 올려서 그게 통과가 돼야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기명 투표를 할지 말지를 기명 투표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무기명 투표 하자고 찬성한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그게 되는 거네요.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사실은 무기명 투표 요구안이 올라가지만 이게 관철되기는 어렵다.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뭐 어제 카드로 한번 뭐가 나온 거다. 이렇게 뭐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권은희 수정안 잠깐 지금 장윤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어제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국의 공직자 비리 수사 기구와 공수처법을 비교를 해보면 수사 기소권을 같이 행사하는 공수처도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수처법안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요.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수처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상당 부분 공수처가 가져가게 되느냐 아니면 너무 마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웬만큼만 가져가냐. 뭐 이런 다툼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윤기찬 변호사. 장유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오늘 표결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까지 좀 해설해 주세요. 일단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되는 거고 표결까지 하지 말자는 거고. 합의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합의를 하면 왜냐하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4+1 안이 원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위헌적 요소가 많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투표를 하되 무기명 투표를 하다. 지금은 이제 전자투표로 기록 표결을 하잖아요. 다 정광판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고요.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실제 그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다 거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운영하면 되지 공수처를 새로 만들 필요 없는 거고 말씀한 거와 같이 이제 사실 뭐 보고 의무, 통보 의무를 하지만 보고 의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구성원들이 다 해봐야 65명입니다. 수사관까지 하면 65명이 2,000명 검사, 10,000명의 검찰 인력 또는 13만 명 내지 11만 명의 경찰 인력이 인지한 이런 그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첩보를 다 받아가지고 다 처리 못해요. 그럼 본인들이 선별해야 되거든요. 그럼 선별 기준이 뭐냐? 이것은 아마 나름 피하 구별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감사원에 수사 의뢰하든가 국회에서 수사 의뢰하든가 이렇게 의뢰하는 것만 처리해도 그 제도적 취지에 맞다라고 보는 것이 좀 개정돼야 된다 이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는 이 와중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철저히 한다고 저렇게 만드는 것은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또는 경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예. 하는 거다. 예. 이런 게 국민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표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무기명으로 가면 근데 무기명 안 될 것 같은데. 무기명 안 돼도 지금 예. 이제 권은희 안이 수정안이 마지막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 그것부터 표결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조금 한 7, 8명이 부족한 건 현실이에요. 근데 아마 마지막 국회의원의 직업적 양심에 기대를 한다. 이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 제가 좀 국민들께 좀 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공수처법의 핵심은 예.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음. 그동안 제19 감싸기에 열을 올렸던 검찰과 법원, 예. 경찰입니다. 아.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사법당국. 예, 사법당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그 자기들에 대해서 예. 너무나 나약한 그 무딘 칼날을 들이댔던 예. 검찰과 법원, 예. 그다음에 경찰, 고위경찰 예. 그것도에 대한 것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제가 예. 좀 우리 당의 쓴소리 고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24조 2항과 관련해서는 예. 국회법 절차에 상당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부분은 예. 양보를 하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네요. 예. 짧게 예.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관련된 보안 예. 법령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검사에 대해서 예. 어떤 비리가 있게 되면 경찰이 예. 인지하면 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알려줘야 돼요. 그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예. 그대로 또 여기에 모순이 있는 예. 거거든요. 알려주게 되면 비리가 있는 그 검사에 대해서 또 알려주게 되면 그 무슨 일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공수처 법안의 어떤 대상 핵심은 이제 검찰입니다. 이른바 검사를 보는 시각 못 믿겠다와 뭐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각 차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